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트로트 가수죠. 김호중 씨, 33살입니다.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 구형이 이 징역 3년 6개월로 이 중형을 주문한 것입니다. 선고 기일은 11월 13일로 잡혔습니다.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호중 씨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이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김 씨의 최후 진술 그리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김호중 씨는 8월 21일 보석 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 이날 9월 30일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보석 신문 기일도 열었습니다.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아니면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밖으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김호중 씨는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오른쪽 목발을 짚은 채 출석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마찬가지로 구속되어 있는 김호중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그리고 전모 본부장 등도 출석했습니다. 김호중 씨의 팬덤 모임인 아리스의 회원으로 보이는 방청객들은 법정 안팎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호중 씨의 아버지 그리고 친형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방청객 맨 앞줄에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이날 김호중 씨의 변호인은 보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보석 청구 이유는 오로지 극심한 발목 통증을 위한 시급한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지난 5월 24일 구속 수감된 이래 약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돼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오래전 알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가 돼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양쪽 발목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살인적인 여러 일정으로 수술을 못 받았다 하면서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었는데 이런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가 돼서 구치소에 반입을 못해 이마저도 복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아무튼 변호인 측의 이러한 진술이 끝난 뒤 검찰은 이렇게 3년 6개월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주세요. 라면서 피고인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그리고 이 씨와 전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김호중 씨의 매니저인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김호중 씨 변호인은 검찰 구형에 대해서 일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면서도 이제 피고인은 본건으로 수사받는 상황에서 대중들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이미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대중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기회가 되는 대로 기부를 해왔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힘이 닿는 대로 어렵고 소외된 곳을 기억하겠습니다.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사고 피해자와 김호중이 합의를 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됐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주세요. 라면서 피고인들이 부디 사회로 복귀를 해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최민혜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을 하고 싶은지 묻자 피고인 김호중 씨는 준비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일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선생님께 사죄의 말씀을 담아 이 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로 현재까지 더더욱 그날의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합니다. 지난 시간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김호중 씨는 모든 것은 저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옆에 있는 형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김호중 씨는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는 5월 9일 그날 밤 남을 다치게 하거나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다 하면서 자수를 해서라도 김호중 군을 지키고 싶었다.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그래서 그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며 한 행동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았다. 뼈저리게 후회한다. 진심을 다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본부장 전모 씨는 제가 한 행동이 누군가를 유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험하게 하고 망치는 범죄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어떤 범법 행위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그날을 돌이켜보면은 지난 봄 5월 9일 밤늦은 11시 40분쯤이었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자신의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에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김호중 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김호중 씨는 그 뒤로부터 17시간 만에 치러진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이 나왔지만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불가능해져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받고 있는 재판이어서 젊은이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도 무거운 범죄지만 김호중 씨와 관련 인사들이 그 뒤에 벌인 갖가지 거짓말 범죄에는 훨씬 무거운 사회적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볼 목적으로 도망을 가고 사고 후에 2차 음주를 하려 했고 또 운전자 바꿔치기와 허위 자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법이 이런 김호중 씨에게 어디까지 아량을 베풀 것인지 아니면 추상 같은 일벌백계의 엄벌을 내릴 것인지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